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 촛불 집회가 오늘도 지역별로 열립니다. 지역별 정권 퇴진 본부는 오늘 오후 여수 정보과학고 사거리와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 또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등에서 각각 촛불 집회를 열기로 하고 정권 퇴진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정권 퇴진 전남본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사법부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만을 폐쇄한 지 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요식, 숙박업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 당국은 아직 습지 개방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항상 탐방객들이 줄지어 이동하던 데크길이 갈대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출입 통제 현수막이 내걸린 습지 입구. 멀리 세종시에서 찾아온 한 가족 방문객은 쉽게 발길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고 주변에서 먹을 것도 먹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예. AI 확산 방지를 위해 순천만이 폐쇄된 지 한 달. 방학에다 철새도래 시기로 평소에는 하루 평균 5천 명이 찾는 준성수기지만 식당가에서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 40여 요식업소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고 이 가운데 10군데는 이처럼 한시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주들 문제지만은 거기에 종업원들, 근로자들이 전체 일자리를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체 어디 일자리를 조성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다급해진 업주들은 이번 명절 연휴 전까지 순천만 습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당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환경부 지정 철새 도래지 11곳 모두 폐쇄 명령이 내려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 재량이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명절의 경우는 더욱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구정 때도 사람 이동을 제한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을 제한해라 그러고 강력히 지시를 하거든요. 이금이 더 확산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라, 보름까지 해라 그렇게 계속 지시가 떨어지거든요. 다행히 AI가 나흘째 의심 신고도 확진 판정도 없는 소강 국면을 보이는 상황. 무사히 고비를 넘겨 순천만이 하루빨리 열린 습지로 돌아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이 임시 판매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화재 현장 주변에 배수펌프장 공터와 도로에 천막, 기름 내동 등 720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어제 오후부터 임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시 판매장엔 선호와 건어물 등 10여 곳의 점포가 운영이 들어갔으며 화재 판매업소의 경우 수도시설이 설치되는 다음 주 중반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여수시가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산시장 잔해물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예비비 3억여 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물 안전 진단도 병행해 일주일 내 피해 잔해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잔해물 처리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2주 후쯤 수산시장 복구공사 규모도 결정될 걸로 보인다며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쌀값 차익 환수 결정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곡 대책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란 주장인데요. 정부와 농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결정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집회와 상경 집회까지 염두에 두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25만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지급금보다 매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계약 농가로부터 환수해야 할 차액은 197억 원에 이릅니다. 농가당 평균 7만 8천 원의 차액을 돌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높은 가격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환수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는 이건 수탈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환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협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지역의 농정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생산비로 맞춤형 상토라든지 맞춤형 비료라든지 크게 줄어든 우선 지급금은 고사하고 받은 돈까지 토해내야 할 농민들. 정부의 양곡 정책 부재로 이번 상황이 초래됐다는 농민들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면서 환수 결정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복합 쇼핑몰이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쇼핑 공간은 물론 영화와 외식,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갖춰 연간 500만 명의 방문객이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문을 연 LF 스퀘어 테라스몰. 10만여 제곱미터 넓은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는 탁 트인 실내 공간에 3개 동으로 나누어 300여 개 패션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매장과 매장 사이 간격이 넓고 고객들의 모든 동선을 원형으로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건물 전면에 정원을 바로 보도록 테라스 창을 조성했고 휴식 공간도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쇼핑 체류 시간을 고려해 국내에 차별화된 맛집을 모아놓은 푸드 코너도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남 최고의 랜드마크 쇼핑몰. 이곳 지역민들의 삶을 선도하는 그런 멋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LF 쇼핑몰의 장점은 쇼핑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 쇼핑몰 내에 7개 상영관의 12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램프 영사기 대신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레이저 영사기를 정관에 구축해 화면 영상도를 높였습니다. 관객들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좌석의 층간 높이를 조정했고 영화관 주변에 대형 서점과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첨단 오락시설도 갖췄습니다. 좌석이 너무 편해서 좋았고 소리도 크고 화면도 밝아서 집중이 잘 돼서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습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한 이후 첫 주말에만 25만 명이 찾은 LF 스퀘어.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도교육청과 한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이미 확보했는데 전시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김양훈 기자 보도합니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인 한평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한평여고는 내년 거점고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한평여중은 언제 인근 중학교로 통합할지 불투명합니다. 결국 한평여중 이전이 확정돼야 추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평여중이 여고와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현 상태에선 박물관 건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통합 관련해서 그게 진행이 돼야지 어떤 것이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답보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박물관 건립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사 작품 확보는 한평군이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난감한 쪽은 한평군입니다. 한평군은 추사 작품 소장자로부터 이미 80여 점의 작품을 35억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으로 현재 추사 작품은 한평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추사 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전시할 목적으로 추사 작품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 3번에 걸쳐서 건립을 촉구하는 등. 추사 박물관 건립 사업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되다 보니 전시물을 확보해놓고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안 증도 하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죠. 증도에 달린 병풍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고 긴 노둑길을 가진 곳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이 빠진 갯벌 위로 긴 노둑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차도 다닐 수 있는 시멘트 길로 포장됐지만은 예전엔 큰 돌을 하나씩 놓아 연결한 징검다리였습니다. 그 길로 이웃섬을 건너가고 땔감도 구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연도교였습니다. 요 기점 산에가 돌이
방돌, 구들장 그런 뜨는 돌이 구더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엄마 아빠들이 여다가 전부 이 돌을 놔줬어요. 그러니까 나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했고. 병풍도는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와 모두 노도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병풍도를 둘러싼 노도길만 5개, 이를 모두 합치면 4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규모를 자랑합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든 예전 노도길 흔적도 갯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노도는 섬과 본섬과 작은 섬이 하나로만 그 연결된 것들을 다른 섬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 병풍도에서는 섬과 섬 계속해서 연결된 어떤 특이한 구조가 형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세월을 켜켜이 쌓아올린 주상절리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하는 섬 병풍도. 조상태도로 섬과 섬을 이은 노도길은 여전히 섬 사람들의 소중한 소통로이자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역 기업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자금을 조기에 집행합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일반 자재와 원구료 공급공사, 또 공사기업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차례만 결제하던 것을 오는 26일까지 매일 자금을 결제할 예정입니다. 조기 집행액은 2,500억 원에 이르며 월 단위로 정산하던 외주 파트너사의 협력 작업비도 이달 18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20일에 일괄 지급해 거래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집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신임 사장과 운영 본부장을 공모합니다. 신임 사장과 운영 본부장 후보자는 여수항과 광양을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로 한정합니다. 신임 사장과 운영 본부장의 임용 기간은 각각 3년과 2년이며 임기 만료 뒤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말인 오늘 어제 내린 폭설이 채 녹기도 전에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중북부 산지를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순주가 영하 9.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춥고요. 강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한파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곳곳에 또다시 눈도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는 오후 한때 눈이 조금 오겠고요. 밤부터는 차츰 전국에서 내릴 텐데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에 1에서 5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1cm 안팎의 눈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